싼 것들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다리팀입니다. 피디님,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는 잘 못 지냈어요. 뭐 때문에요? 원래 집을 갈아타기 하려고 네. 실거주 있는 걸 팔고 전세로 들어가서 보고 있었거든요. 값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어딜 들어갈까 봐도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소강 상태로 많이 되어갔고, 서울 아파트는 전세가 불이 붙으려다가도 수요는 굉장히 많고 공급은 적은 건 맞아요. 근데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쪼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상승도 조금 제한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상승이 소강 상태로 갔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매도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수자들 문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진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데, 중개사님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9월달 지난 주말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많이들 매수자들이 움츠려들었다.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약하고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계약금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된 상태이고, 또 두 번째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피디님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다. 두 가지 이유로 매수세가 줄어들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실이란 앱에서 매매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매매 물량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입주가 되는 물건들만, 싼 것들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오른 거는 금매들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어느 정도 호가가 올라간 상태이고, 여전히 매물들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작년에 보면은 특례보금자리론에 의해서 딱 9월달까지 많이 올랐었어요. 특례보금자리로 자금이 소진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빙하기가 왔었거든요. 추석 이후로 거래가 쭉 안 되다가 올 2월부터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다시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매수자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운데 정부에서 지금 가계대출 쪼인다라고 하니까 더 움츠려든 상태. 앞으로는 더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전세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팩트는 맞아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아실 보면은 이 파란색이 매매 물량이거든요. 매매 물량이 그대로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매매만 볼게요. 매매 물량은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전세만 볼게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정말 급감했습니다.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를 여지도 큰데, 아파트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입주 물량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이 수요량인데 2024년도 보면은 수요량이 한참 못 미치는 걸 볼 수 있죠. 내년도는 더 없어요. 공사비도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없어진 건데, 더군다나 빌라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 물량들을 받아줄 공급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전세 대출을 쪼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엊그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이보건 금감원장님께서 전세 대출 1주택자, 무주택자 그냥 중단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왔다가 며칠 있다가 너무 또 여파가 크니까 다시 실수요자들에 한해서는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수요자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대출을 다 중단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오를 여지가 너무 큰데, 이런 전세 대출을 쪼이게 되면은 반대로 또 떨어질 여지도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오를 거라고 보지만은 이 전세 대출의 향방에 따라서 아마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저는 지방 아파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방하면 다들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대전,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부산, 해운대구 같은 그런 핵심 지역들이 지금은 금매들이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세를 멈추고 실거주자 위주로 금매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방 핵심지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서울 아파트 2월달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야죠. 그쵸? 저는 지금 지방 아파트가 그런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 대전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이런 데는 입주 물량도 없거든요. 심지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런 쪽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살펴보자면 아파트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대체제인 투룸 오피스텔도 저는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호갱노노 송파파크 하비오 프로시 오피스텔인데 2020년에 4억 하던 게 거의 7, 8억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가 떨어지면서 대체제 관계이니까 같이 폭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비싼데 사실 신혼부부들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만만한 이제 투룸 오피스텔을 실수 목적으로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도 받쳐줘서 투자처로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피디님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서울의 오피스텔에 투룸이 진짜 없어요. 정말 희소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실거주자라든가 투자처로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룸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지금 원룸 오피스텔은 매매는 좋지는 않아요.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126%로 전세가를 정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눌려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게 시작된 지가 지금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역전세로 돈을 돌려주실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정책이 도입된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힘든 분들은 다 끝난 것 같고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수익률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월세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매매가 저렴하지, 월세는 20% 이상 올랐지, 거기다 금리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좋은 투자처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최근에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도 나왔기 때문에 한두 채 정도는 월세 투자로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투자세가 유입이 되다 보면은 분명 그 월세 시세가 매매 가격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빌라 시장은 어떨까요? 88 대책 나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갖고 있는 매도왕 매물에서 빌라 문의가 좀 많이 오네요. 한두 채 정도는 좀 투자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26% 룰에 의해서 빌라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오피스텔보다 더 심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다주택자들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취득세가 12%가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한두 채 정도 취득세 부담이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두 채 정도는 매수를 하시려고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거주자 분들이라면 투룸 오피스텔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1주택자 분들이 투자처 찾고 있는데 월세 받으실 목적으로 빌라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나 매매 잘하는 비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매도왕 서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매도왕 서비스에 맡겨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동 단독 중개를 해드리고 그걸 저희 대신해서 컨트롤을 다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노하우가 다 녹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부동산이랑 소통하는 과정을 저희가 잘 하기 때문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하니까요. 고정 댓글 밑에 있는 매도왕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은 매매, 전세, 월세 정말 빠르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피디님 오늘 내용 잘 들으셨나요? 고민이 좀 줄어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대출 시장이 너무 이게 변수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시장이 다시 안정화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